스프링부터 지금까지 팬분들에게 너무 실망을 많이 시켜드린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실패하고 있다고 느껴가지고 이번 월드에서는 모든 걸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팬분들께 좋은 경기력 보여드려서 즐거움을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Hey guys, this is Ashley Ka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Kyria, the support of T1. After they soon go to the Swiss stage of 2024 Worlds here at Berlin, Europ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캐리아 선수 최근에 유럽에 도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도 좀 다르고 시차도 많이 적응하셔야 됐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떤 느낌이실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추운 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지금 날씨는 되게 만족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시차적응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있긴 한데 이게 경기가 좀 일찍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금 한 3, 4시만 돼도 좀 피곤한 것 같아가지고 교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리가 어느 선수일까요? T1은 아니, T1은 아까 저기 있어가지고 젠지인 것 같아요. 아주 지금 시청자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은 마이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한국어 소리가 들리는데 뭐 진지 선수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인터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위스 스테이지 그 일정도 발표가 되었잖아요. T1의 경우에는 테스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대진들이 좀 화제가 되었던 것 같는데 캐리아 선수는 전체적으로 스위스 스테이지 대진을 어떻게 보신 것 같아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상대팀 중에서 네. 가장 강한 팀을 만나서 생각하고 네.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첫 판이기도 하고 메타가 많이 바뀐 상태에서 단판이다 보니까는 그냥 서로 뭘 준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저희의 방향성대로 최선으로 잘 준비해가면 그래도 스위스 스테이지 첫 판은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메타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플레이인에서 얼마 정도 경기를 지켜보기는 했지만 유럽이나 미국 팀들은 자기들끼리 스크림을 하고 있었고 LCK, APL 팀들은 또 서로서로 스크림을 하면서 그쪽의 메타 해석을 좀 발전시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도착하시고 나서 스크림할 기회가 많이는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대충 이번 메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예측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메타 자체가 일단 라인 스왑도 막는다 했지만 막으려고 패치했지만 라인 스왑도 계속 나오는 상태고 이제 아무래도 되게 다양한 챔피언들이랑 조합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게 많이 나올 것 같고 팀의 방향성대로 그래서 일단 저희 팀은 일단 빨리 저희 할 걸 찾아서 방향성을 잡아서 큰 틀을 잡고 거기서 이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왜냐면은 좀 이번 메타가 좀 무궁무진하다 생각해서 그래서 일단 저희 방향성대로 네. 잘 잡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지 않아도 라인 수업이 대세일 때 많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당연히 초반에는 좀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결론에는 롤에 있는 포지션들이 고유한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롤드컵 때 패치로 좀 라인 수업을 줄인다고 많이 선언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캐리아 선수는 개인적으로 라인 수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일단 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뭔가 진짜 좀 한 입장에서 그렇고 본 입장에서 그렇고 좀 루즈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왜냐면은 좀 그래도 이제 턴을 만들 때 보통 라인전을 잘해 놔서 턴을 만드는 게 이제 그 제일 원칙이었는데 롤이 이제 라인전을 다 스킵하고 그냥 이제 그냥 상대를 안 싸고 계속 움직임으로만 계속 뭔가 체스 두듯이 하다 보니까는 뭔가 굉장히 일단 뭔가 이 롤을 하는 건지 뭐 장기를 두는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다음 경기가 테스이고 본라인의 제키러브와 메이코 선수를 상대하게 되었잖아요. 월드 챔피언 4명이 서로 붙게 되는 거더라고요. 뭐 엄청난 베테랑이신 제키러브 선수, 메이코 선수, 그리고 디펜딩 월드 챔피언인 캐리아 선수, 구말시 선수. 벌써부터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매치업에 대해서 캐리아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일단 제키러브 메이커 선수 보티어분들이 되게 공격적으로 라인전을 되게 잘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중후반 넘어갔을 때도 본인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하는 선수들이라 생각해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원래도 좋아하는 선수들이어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일단 지금 아무래도 메타 자체가 좀 아까도 말했듯이 뭐 공격적으로 한다고 뭔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TS랑 T1은 좀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뭔가 좀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메이커 선수랑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점, 우리 둘은 뭔가 결이 비슷한 것 같다. 어떤 면에서 결이 비슷한지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느 점이 비슷하냐.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일단 뱀픽적으로 라인 수합을 대놓고 하려고 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은데 TS나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는 것 같고,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TS 경기를 보면은 TS가 일단 팀적으로 뭔가 라인 수합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서만, 그러니까 뱀픽적으로 본인들이 주도해서 한다기보다 상대가 뱀픽을 이렇게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수합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만 좀 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느낌이 저희랑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초중반에 좀 어쨌든 초중반에 만약에 라인 수업이 안 됐더라도 네. 그러니까 경기를 운영하는 게 초중후반이 경기 운영에 대해서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TS 같은 경우는. 본라이너로서의 고유한 맛이 디폴트로 들어가는 플레이 스타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메이커 선수가 한국 선수들하고도 많이 교류를 하고 뭐 채팅에 한국말도 치고 좀 보이스에도 한국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캐리어 선수는 교류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일단 20년도에 효경이랑 이제 아무래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는 이제 메이커 선수랑 가끔씩 솔랭에서 만나면은 인사 정도 나눴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2년인가 23년인가 메이커 선수랑 유니폼 교환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쩌다 상황이 안 돼가지고 안 됐던 걸 기억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팀에서 유니폼 교환하고 싶은 선수가 있냐 해서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원래 LPL 선수들이 크리스피 선수랑 메이커랑 밍 선수였는데 지금 메이커 선수만 못한 상태여가지고 채워야죠. 메이커 선수랑 하고 싶다고는 했습니다. 메이커 선수한테 메시지 한번 해야겠네요. 메이커 선수가 지금 워낙 대단한 선수고 커리어도 굉장히 짱짱하다 생각해서, 그리고 되게 LPL에서 되게 레전드라고 생각해서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경기 했으면 메이커 좋겠어요. 선수 감사합니다. 저 메이커 선수한테 장난스럽게 여쭤본 게 있는데 대답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셨거든요. 역사 최고의 서포터가 누구라고 생각하나? 메이커 선수는 딱 대답을 주셨어요. 캐리어 선수한테도 자연스럽게 좀 궁금해지네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역체포스는 마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와, 메이커 선수는 뭐라고? 네? 메이커 선수. 매드라이프 선수 하셨어요. 매드라이프 역시 선수. 매드라이프다. 근데 두 개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테스와의 경기도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많은 매치업 기대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T1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를 가져야 될지 잘은 모르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T1이 이번에는 사시드로 진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가 낮아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T1 항상 월드컵 가면은 MSI 가면은 매번 경기력이 올라가는 그런 팀이다. 저희도 항상 막 그렇게 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일단 제가 월드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뭔가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연습이 잘 안 돼서 걱정이 많은 상태인데 네. 항상 월드를 뭔가 진행하다 보면은 좀 잘 따라가면서 이제 어쩌다 보면 또 높은 곳 가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T1에 그 인비저블 썸띵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월드컵도 스위스 스테이지가 굉장히 고난이라 생각하고 스위스 스테이지만 잘 넘기면은 그래도 좀 빛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스위스 스테이지만 넘기면은 어차피 토너먼트 스테이지 진행할수록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 보일 것 같다. 이런 이제 느낌이 온다. 이런 말씀이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목표는 얼마일까요? 일단 목표는 하얀 유니폼 입고 있잖아요, 지금. 일단 코리아 쪽으로는 목표는 당연히 우승을 바라보고 있고, 네. 항상 월드 올 때마다 굉장히 많은 경험과 많은 진짜 좀 엄청난 발전을 하고 간다 생각해서 이번에도 많은 좋은 경험을 이제 피부로 느끼고 발전해서 또 LCK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아유, 결승 그 찬조 아티스트가 링컨 발고 말고 뭐 좀 다른 아티스트 보면은 캐리아 선수가 조금 더 명확하게 결승의 목표를 잡아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아쉽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링컨 파크 좋아하세요? 유명하신 분들인지는 아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세대 차이를 다시 한번 느끼는 오늘의 인터뷰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팬들한테 인사 한번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 이미 아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롤드컵 우승하고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또 한 번 하게 됐는데 스프링부터 지금까지 좋지 않은 모습으로 팬분들에게 너무 실망을 많이 시켜드린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실패하고 있다고 느껴가지고 이번 월드에서는 모든 걸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팬분들께 좋은 경기력 보여드려서 즐거움을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젠지 만나면 이길 자신 있습니까? 항상 이길 자신은 항상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이번에는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